안녕하세요, 여러분. 본거 없이 사는 남자의 복무남입니다. 안녕. 어때요, 여러분? 요새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 거 맞죠? 오늘은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9개월, 10개월, 그리고 영상이 올라간 지 9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멤버십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승인이 열렸습니다. 보시면 제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여기 가입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음, 등급에 나눠서 음, 이런 영상들을 그리고 관련된 제품들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멤버십 방송은 이렇게 멤버십을 가입해주는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펭귄과 파도 네이버 블로그에서 조금 딱딱했죠. 그쵸? 지면이다 보니까. 그리고 스틸컷 이미지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안 그래도 처음 봐서 생소한 그런 각종 보조 지표, 가공 지표들을 조금 더 영상으로 부드럽게 순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가도록 멤버십 방송에 앞으로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테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품들을 받아보시면서 실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런 상품을 받아봤을 때 해석을 단도직입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멤버십 방송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그런 취지로 한번 꾸려나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아파트 매매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유추해보고 검증해보고 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런 지표를 받았더라도 내가 당장 해석이 가능하고 내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여야만 하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 멤버십 방송 1호 방송이다 보니까 오늘은 편집 없이 그냥 이것을 날 것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가공 지표에 맞춰서 네가 네 이론에 맞는 것만 그런 단지들을 취합해서 선별적으로 보여주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고 계시는 차트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집값 간의 상관관계를 어떠한 가공도 없이 원소스 그대로 차트에만 그림으로 옮겨 담은 장표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5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막대 그래프인 거래량과 점선 그래프인 파란색 점선인 집값의 변화 관계에 대해서 어떤 유관성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찾으셨나요? 찾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구간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 그쵸? 있는데 바로 다음 달은 막 바로 전달 이래. 막 그쵸? 막 이게 들쑥날쑥 한 거예요. 이러니 의사결정하기 쉽지 않고 그냥 지금 다 지난 시점에서 2013년을 전후해서 의사결정하라고 이렇게 어떤 유관관계가 있냐고 보라 그랬는데도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볼게요. 일단 가로선 여러분 검정색 가로선 이게 평균 거래량입니다. 여러분 월 한 1700 중반권 그쵸? 평균 거래량입니다. 평균 거래량을 위주로 위에 위치하냐,
아래에 위치하냐 이 막대기들이요. 위치하냐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요 구간은 좀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요 구간은 어때요? 좀 확실히 위에 있고 요 구간은 어때요, 여러분? 좀 헷갈려요. 위에도 있고 막 밑에도 있고 막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그죠? 위에도 있고 막 밑에도 있고. 음, 그렇죠? 어떤 그래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구간은. 그리고 이 구간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확실히 좀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밑이고 확연히 여기는 위고 확연히 그렇죠? 여기는 확연히 밑이고 그렇죠? 어,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보다 보니까 이제 좀 보이시죠? 평균보다 거래량이 밑에 있을 때는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평균 위로 올라왔을 때는 집값이 올라가고 평균 위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외 없이 이렇게 많이 찍힐 때는 그렇죠? 집값이 폭등합니다. 그 여기는 어때요? 횡보합니다, 여러분. 그죠? 집값이 거래량이 들쑥날쑥 할 때는 평균에 수렴하면서 집값이 횡보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평균 위의 거래량이 조금 밑에 있는 거래량,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많이 지키다 보니까 상승하기 시작해서 많이 상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여기 이 부분은 상승분이 횡보하면서 밑으로 꺾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이 끝나고 횡보하다가 화끈하게 올라가죠. 그쵸? 왜? 집중적으로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평균 유예 구간에서 다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 예외 없이 그쵸? 반대로 거래량이 평균 이하로 떨어지고 평균 이하에서 집중적으로 형성되니까 집값은 상승분을 멈추고 하락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원 차트로만 둘러봤을 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집값 간에 아주 유관한 정비례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안 보이던 것들이 설명을 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건가요? 무튼 그런데 여러분 이 원 차트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 음, 거래량이 널뛰기를 합니다. 이렇게 위에 있다. 요 날은 위에 있는데 그 다음 달은 밑에 있고, 그죠? 막 요 날은 위에 있는데 그 다음 달은 여기 막 밑에 가 있고, 얼마나 헷갈릴까요? 이 시점에 가서 여러분, 내가 집을 사고 파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판단해보라. 그러면 판단하실 수 있으실까요? 시점 연도로 따져보면 12년 연말 13년 초 이런 시점이거든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음, 강원도는 매매 거래량이 많아지고 평균보다 활성화될수록 집값이 오른다는 걸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 걸 보고 집 사야겠다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이렇게 꺼져버리면 이거 판단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그래서 어떤 개념을 도입했냐면 추세를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매달 거래량이 위에 올라갔다 밑에 올라갔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렇게 밑에 거래가 몇 달 찍힌다 하더라도 상승의 추세에 있는 일시 조정이다 그러면 계속 집을 보유하거나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반대에서도 영역에서도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추세가 참 필요하더라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반영된 가공 지표를 이 원지표가 아닌 가공 지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뭔가 다르죠? 아까 지표랑 달리 뭔가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상세히 하나하나 뜯어보면 복잡할 거 없습니다. 추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밑에 보실까요? 색인에다가 여기 이평선의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근데 민감한 이평선은 이렇게 빨간 선으로, 둔감한 이평선은 까만 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좀 상세히 한번 보실까요? 음, 자, 이 빨간색과 까만색 이평선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가 보이시죠? 물론 원 차트들은 위에 갔다 밑에 갔다 위에 갔다 밑에 갔다 막
널뛰기를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런 추세를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그죠? 여기는 이렇게 떨어지고 보이시죠? 추세가 그죠? 여기는 약간 횡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화끈하게 올라가지고 평균 위에서 평균 아래로 이런 완전히 파도화되어서 파도의 너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추세를 개념을 도입하니까. 그런데 조금 더 상세히 보실게요, 여러분. 빨간 선이 까만 선, 민감선이 둔감선을 골든 크로스 하고 그리고 이 역대 평균 있죠? 이 가로선보다 평균보다 에버리지 평균보다 위에 위치하는 구간 이런 것들이 만족되는 구간은 이렇게 빨간색 매수 신호로 이렇게 세로 선을 그어줬고 그게 아닌 구간은 이렇게 파란색 매도 신호로 사이클의 관점에서 시기를 이렇게 표시해 줬습니다. 그렇죠? 이 시기들을 자세히 상세히 한번 보실까요? 13년입니다. 그렇죠? 13년 한 3쿼터 됩니다. 그렇죠? 13년 3쿼터에는 집을 사야 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거래량을 통한 가공지표를 통해서 보면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떤가요? 16년 연말이거든요. 17년 1월 16년 연말. 그죠? 17년 1쿼터라고 해볼게요. 17년 1쿼터에는 집을 팔면 좋을 거야. 그런 매도 시그널을 준 거예요. 같은 논리로 19년 연말입니다. 그죠? 19년 3쿼터라고 해볼게요. 19년 3쿼터에는 다시 집을 사는 게 좋겠어. 그리고 이번 직전 하락장의 시작은 22년 1월이네요. 21년 연말. 그렇죠? 요거는 기억하기 쉽게 22년 1쿼터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숫자 네 가지를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13년 3쿼터, 17년 1쿼터, 19년 3쿼터, 22년 1쿼터. 그쵸? 그래서 이거를 실제 단지에 과연 이것들이 부합해서 내가 실제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지를 한번 실전에서 체크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편집 없이 이 이론에 맞는 단지만 색출해서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편집 없이 가는 거고요.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는 원주 기업 도시예요. 대장 단지부터 한번 봐볼까요? 골팍이죠. 골팍 2차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방 부동산 투자하실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혹시 찾으셨나요? 19년 12월에 입주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왠 것 같아요? 아까 거래량 가공 차트에서 봤는데 19년 3쿼터, 4쿼터를 기점으로 상승이 시작됐다 했는데 그때 등기를 치고 입주 가능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아닌 주택이 되어야만 지방 같은 경우는 상승 기간, 하락 기간이 짧잖아요. 2년, 3년 상승하고 막 또 하락하고 하락 전환돼 버리고 이러니까 그 구간에 딱 맞춰서 등기를 치고 거주할 수 있는 음, 그런 주택 상태여야만 인앤 아웃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9년도에 더샵 같이 분양권 상태고 21년 연말에 입주하는 분양권 상태였다 하면 21년 연말에 하락 시그널을 알아채고 팔라 그래도 분양권 상태면 세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에서는 기저 수요의 크기가 작고 상하락의 사이클의 반복 주기가 짧기 때문에 음, 전환점, 변이점이 되는 그 시점에 입주할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입주가 임박한 그 시점에 임박한 변환기에 임박한 단지면 더더욱 좋고요. 그래서 기업도시 투자가 아주 쏠쏠했던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원주에 오래 거주하신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이면지에 높은 그 거리가 먼데 거기 왜 집을 사냐고 그 가격이 2억 중반에 분양가도 높은데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런 사이클의 관점에서
타이밍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한번 출발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숫자 4가지 기억하시죠? 13년 3쿼터, 그 다음에 17년 1쿼터, 그 다음에 19년 3쿼터, 그 다음에 22년 1쿼터. 이렇게 그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거래량 가공 지표가 알려주는 매수 매도의 타이밍이 알려주는 시간대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19년 12월 입주하자마자 오르네요. 그죠? 19년 3쿼터였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죠. 입주하자마자 22년 1월, 2월, 22년 1쿼터까지 엄청나게 오릅니다. 부합하죠. 그렇죠? 골팍 1차도 봐볼까요? 가공지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현장에 19년 3쿼터부터 1년 연말 22년 1쿼터. 그렇죠. 부합하고 더 퍼스트 2차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입주를 했잖아요. 1년 정도 빨리. 그쵸. 그러니 입주하고 분양하고부터 상승이 시작되는 19년 3쿼터까지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계속 횡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19년 3쿼터 변곡점이 오니까 어떻게 됐나요? 네, 용서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22년 1쿼터까지 이렇게 오릅니다. 그렇죠? 다른 단지들도 다 호흡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할 겁니다. 18년 8월에 입주했지만 19년 3쿼터가 올 때까지는 이렇게 횡보하다가 19년 3쿼터부터 22년, 21년 연말까지 이렇게 폭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기간 동안 이 상승이 농익는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는 등기치고 칠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상승이 되는 요 변곡 시점에 등기를 골팍 같은 경우에 칠 수 있었으니까 얘는 이런 시점에 등기 쳤었겠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비과세를 먹으면서 여기에서 주택 상태에서 일반 과세로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기업 도시를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른 동네로. 랜덤입니다, 여러분. 이 거래량 가공 지표에 맞는 지표 단지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단계동 한번 가볼까요? 단계동에서 뭐 아무거나 찍어보자. 이런 것들 너무 신축이라서 얘도 18년에 입주를 했죠. 그죠? 그래서 분양 당시부터 18년까지 19년 3쿼터까지 그냥 계속 횡보하는 겁니다. 왜요? 음, 여기 하락장이 이때부터 시작됐으니까 17년 1쿼터부터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행보장인 겁니다. 그리고 전환기가 오니까 예외 없죠. 그쵸? 이렇게 19년 연말부터 22년 1쿼터까지 그죠? 또 어디 찍어볼까요? 백산 아파트? 백산 볼게요. 13년 3쿼터니까 여기 있네요. 13년 3쿼터에서 17년 1쿼터까지. 그죠? 상승했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하락해서 언제까지? 19년 3쿼터까지 하락. 그리고 19년 3쿼터부터 22년 1쿼터까지. 그죠? 상승. 일치하죠. 물론 무실동 핵심지에서 벗어나고 집값이 3분위 이하,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물건들일수록 타이밍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실동 핵심지 기준으로 유동성을 가장 빨리 품는 단지들 기준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니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단지들은 상승이 전이되면서 도시의 외곽으로 비핵심지로 비대표성 물건으로 상승이 전이되면서 그런 타이밍이 약간씩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또 어디로 넘어가 볼까요? 뭐 단계동 코오롱 아파트 13년 3쿼터부터 17년 1쿼터까지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17년 1쿼터에서 19년 3쿼터까지 하락이죠. 얘는 보세요. 상승이 20년 5월달 돼서 오르잖아. 그쵸? 이렇게. 근데 매수 시그널은 19년 이미 3쿼터 이때 줬다고요. 그쵸?
왜? 무실동 대장들은 이때 다 달려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예외 없이 22년 초까지 이렇게 오릅니다. 자, 원주에서 가장 유명한 모실 삼형제죠. 투자자들한테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세영 리첼부터 볼까요? 이것도 14년 6월 입주기 때문에 그 다음 사이클부터 볼게요. 17년 1쿼터까지 이렇게 올랐죠. 그죠? 그리고 17년 1쿼터부터 19년 3쿼터까지 이렇게 하락합니다. 그리고 19년 3쿼터부터 21년 연말, 22년 초까지 상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게 하락하고, 그죠? 보이시죠? 세형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7년 1쿼터까지 오르고 내리 하락, 그 다음에 19년 3쿼터부터 21년, 22년 초까지, 그죠?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그 다음에 내립니다. 뭐 명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솔수 올파크 참 살기 좋죠, 그죠? 여기도 자 13년 3쿼터부터 17년 초까지 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행보내지는 하락을 합니다, 그죠? 19년 이때까지, 그죠? 특히나 이 단지도 보세요. 오르는 건 언제요? 20년 여름 이후로 오르잖아요, 그렇죠? 상승의 전이가 한 1년 정도 텀이 있는 겁니다. 핵심지들은 19년 8쿼터 3쿼터부터 오르막이 시작돼서 시작되었지만요. 그래서 상승이 22년 1쿼터까지 예외가 없죠. 당구동으로 가볼까요? 그냥 다 라이브입니다. 현진 에버빌 살기 너무 좋죠, 그쵸? 여기도 구곡초등학교가 새길로 바로 앞에 있고 시립도서관이 또 바로 앞에 있고 애들 키우기도 좋고 단관 지역에서 단관 택지에서 인프라를 이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13년 여기 3쿼터부터 17년 초까지 그죠? 오르고 그 이후로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19년 3쿼터부터 19년 3쿼터 여기네요. 19년 3쿼터부터 22년 1쿼터까지 그죠? 특히나 얘도 보세요. 22년 1쿼터 이후에도 이렇게 오릅니다. 상승의 전이가 이런 단지들까지 온기가 늦게 퍼졌기 때문이겠죠? 그죠? 또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도 혁신도시도 가봐야겠죠? 보겠습니다. 중흥 프라디움 여기도 이쪽에 무슨 신세계에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호재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원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집값이 뭐 사이클이 전환됐는데도 계속 오른다고 그러는데 어떤가요? 여지 없습니다. 21년 연말 되면 여지없이 떨어집니다. 그런 호재가 아파트 상하락의 사이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뉴스나 기사나 대중들의 어떤 소음으로부터 귀를 닫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볼게요. 16년 10월 입주니까 그 다음 사이클부터 볼게요. 16년 10월에 여기 보세요. 얘가 입주하고 신축은 입주하면 오른다는 고정관념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어떻게 됐나요? 입주하자마자 하락장입니다. 17년 1쿼터부터 하락이니까. 그죠? 그래서 17년 이때부터 계속 행보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19년 8월이 되어서야 폭등합니다. 그죠? 이때 이때 여기 뭐 신세계에서 뭐가 들어온다 무슨 회장님이 와서 여기 뭐 각종 뭐 쇼핑센터를 짓는다 이렇게 하더라도 여지 없습니다. 내리꽂힙니다. 그런 거에다가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표를 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지. 그 다음 푸른솜 이런 데도 투자자들 많이 들어왔죠. 버들초를 단지 내에 품고 있고 그 다음에 길 건너에 힐데스하임 대표 단지보다도 가격이 많이 저렴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13년 3쿼터 얘도 보세요. 13년 3쿼터 13년 4쿼터 입주하자마자 가격이 오르는 단지입니다. 그죠? 입주하면 가격이 오른다가 아니라 사이클에 맞춰서 입주 시기가 중첩이 되면 오르는 겁니다. 마치 19년 연말에 기업도시 입주장처럼.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13년 3쿼터, 14년 1월부터 17년, 16년 연말 17년까지. 그죠? 오르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계속 하락입니다. 그죠? 그리고 19년 3쿼터부터 22년 1, 2월 달까지. 그죠?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힐데스하임도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15년 5월 입주했으니까 16년 연말까지는 상승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횡보 하락이죠. 그 다음에 전환기에서부터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지없이 하락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볼까요? 여기 중흥 S클래스도 보세요. 입주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19년 3쿼터에 입주입니다. 기업 도시들 물건들처럼 기가 막힌 시점에 등기를 칠 수 있는 주택이 되는 겁니다. 볼까요? 19년 3쿼터, 21년 연말까지. 그렇죠. 물론 사이클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분양권 상태일 때 용서 없는 횡보입니다. 그렇죠. 예외가 없고 그 다음에 22년 초에서부터도 예외가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원도의 대표 단지들을 편집 없이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어떤가요? 이 지표가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공하지 않은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 헷갈립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줄어들고 터지고 줄어들고 터지고 줄어들고 이런 식이면 판단을 못해요. 추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를 보고 민감선이 둔감선을 골든 크로스 하고 평균 이상에서 머물 때, 에버리지 위에서 머물 때 그런 조건들을 세팅해 놓고 이렇게 매도 시점을 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내가 의사결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장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수많은 지표들 중에 하나인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강원도 집값 간의 상관관계를 가공 지표를 통해서 실제 단지들과 교차 비교, 대조 해보면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멤버십 제품을 받아보면서 이런 것들의 해설이 있어야만 받아봤을 때, 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멤버십의 영상의 출발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멤버십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살아가는 봉급없이 사는 남자의 봉문함이었습니다. 안녕!